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틀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미 8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DMZ에서 만약에 사상 첫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참 역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예.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고 저도 알고 있는 반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미 정상 3자 정상이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 자체가 될 거고요. 사실 그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 한반도 정세가 작년하고 좀 다르게 약간 정체된 국면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남북미 3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아가는데 다시 한번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깜짝 회동을 위해서 과연 비건 특별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 관심이 많았었는데 비건 대표는 이렇게 일단 말은 했습니다. 어제 매우 바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과연 정말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G20 그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북한과 만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지금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이틀 정도 먼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북한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하는 역할을 하려고 미리 왔던 건데 어제 트윗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입장이 바뀌어서 본인의 역할이 바뀌어서 북한과 어떻게 접촉을 해야 하는지부터 해서 아마 DMZ에서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이제 말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DMZ 방문을 동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만약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온다면 정전 선언이라든지 좀 3자 회동 간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갈까요? 일단은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센토사 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예. 북한에게 그런 약속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종료가 되면서 예. 어떤 내용의 양측이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나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설명을 했던 바에 따르면 종전선언과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오늘 오후에 DMZ 방문에서 남북미 3자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상회담이냐 북미 간의 혹은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인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회동이다, 만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 2분 정도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점에서 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종전선언을 3자 정상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앞으로의 그 북미 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꼬를 다시 한번 터 나가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업적을 쌓아야 하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나올 명분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 북한 내부 정치를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밖에 나가서 한반도 밖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역시 우리 젊은 지도자가 다르다 이런 평가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DMZ를 방문을 하고 혹시나 월경 가능성도 물어봤더니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네. 월경을 해서 그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그것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은 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그 북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아마 그런 쪽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상회담의 성격보다는 회동의 성격에 가깝고 어떤 합의나 선언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경색된 북미 관계나 한반도 프로세스에 있어서 좀 풀어나가는 물꼬를 틔우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셨는데 그래도 일단 서로가 어느 정도를 좀 원하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안전보장,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6.12 북미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항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입니다. 두 번째 항이 한반도 비핵화고요. 세 번째 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들, 그런 세 가지 사항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2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 이유는 북한도 원하고 미국은 그걸 해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양쪽이 그런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것은 후순위로 약간 밀리는 모양새가 됐고 그에 앞서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줄기차게 개발해오고 고도화한 이유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역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고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의 안보가 특히나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예.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을 해줘야만 안전을 보장해줘야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폐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6.25 전쟁 발발 이후부터 사실은 북한 정권이 수립됐을 때부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을 했고 6.25 전쟁 발발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제재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북한의 자금줄을 특히나 최고 지도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금줄을 조여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상태에서는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풀어줘야만 자기들도 이것들을 계속 중단하고 앞으로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국내적으로도 설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요구사항들을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비핵화의 부분, FFVD,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정도가 미국과 북한이 그 시각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 하노이 회담도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영변 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루어질지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그 알파에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변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시설 전체에서 핵능력 전체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세계 6대 통신사하고 그 서면 인터뷰에서 밝히셨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첫 단추를 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설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나머지 시설은 그닥 그렇게 많이 공개된 것도 없고 예. 사실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있다고 시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할 측면이 크고 영변에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고 양쪽이 그런 폐기 과정이나 포기 과정 같은 것들을 함께 검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면 양쪽이 충분히 신뢰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 것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고 DMZ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기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친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북미 관계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미 친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북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고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고 심중히 생각하겠다. 정치적인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양쪽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양쪽 최고 지도자, 양쪽 정상 간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런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향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열어나가자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친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약간 되짚어서 추론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밝히지 않은 그 부분이 아마 이번 DMZ에서의 만남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 뭐 DMZ에서 북미가 됐든 남북미 3자가 됐든 정상 간의 회동이나 만남이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굴려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단기적으로는 조금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희망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2분만 봐도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회동이 될 것인지 회담이 될 것인지도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 만남 정도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월경을 해서 통일각이나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성사가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에 우리 기업인들하고 간담회가 있고요. 11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찬까지 겸하는 거고 1시에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과 질의응답까지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DMZ에 가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후 일정은 사실 그 DMZ 방문 외에는 특별하게 시간이 쫓기거나 이럴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3자 간의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냥 깜짝 만남이나 회동 정도에 그칠지 아니면 온 김에 여기서 무언가 결판을 한번 봅시다라는 얘기가 3자 중에 누군가로부터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각이나 평화의 쪽으로 이동을 해서 회담 형식으로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만찬이 청와대에 있었는데 잠시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트윗의 내용대로 성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한 성의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와 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연이어 다시 한국을 방문해 주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의 호의와 보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You and I have become friends. We've become friends in a great battle and a great struggle. And I will tell you,
on behalf of our country and myself, and on also behalf of our First Lady, who is a tremendous fan of your First Lady, of you. Melania thinks you're a fantastic woman. I would just like to make a toast to you, President Ron. And I want to thank you for hosting us. And I really actually, well, we had plenty. We saw it today, President Xi, President Putin, we saw everybody. But this i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we enjoy it very much. Thank you. Please. Thank you. 네, 어제 만찬장의 모습이었는데 이 만찬 얘기를 이제 하기 조금 앞서서 이제 하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순방하기 직전에 다른 형식의 대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판문점 한 라인을 통한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가고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까지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까지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로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보기가 내세우기도 그렇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전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자신이 준비해간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간 메시지 같은 것들을 우리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발표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추후로 미루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거기서 종료가 되지만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귀국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더 있는지는 그 아직까지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친서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무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상호 의사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제 이제 만찬 장면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만찬이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만찬은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화면들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특히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에 온 그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좀 피곤할 법도 한데 우리 쪽에서는 그 엑소도 부르고 이방카 보좌관이 좋아한다는 엑소도 부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예 전당에 이렇게 오른 박세리 감독도 부르고 해서 예. 우리 쪽에서는 준비할 만큼 최대한 준비를 해서 최대의 예우와 성의를 갖춰서 이렇게 그 대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메시지 같은 것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전향적인 입장이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그런 한국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국 간의 정상 8번째 정상 간의 만남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쪽 관계의 한미 관계의 공고함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은 분위기가 회담장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에 우리 재계 총수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이 돼 있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11시에 열리게 되는데 일단 기업인들과의 만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의 경제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사드 때문에 좀 문매를 맞았지만 미국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서 18개 기업 대표가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투자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쪽 간의 무역과 관련된 갈등은 일단 잠정적으로 휴전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화웨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 그 화웨이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요청도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중국 정책이나 대중국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미국의 압력, 뭐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무엇보다 공동 기자회견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발언까지 내놓을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만 나와도 성공적이다. 이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금방 말씀하셨던 예상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해왔던 입장들 같은 것들을 보면 뭐 DMZ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자 이런 깜짝 제의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선의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고 예. 이런 입장들에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동시에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해서 줄 건 주고 해서 타협점을 모색하면 어떨지 몰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유연성을 먼저 내보여주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회담 의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합의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수적인 부분이. 아마도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같은 것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나 지지, 지원 이런 것들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쪽으로부터 받아낸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너무 급하게 온 측면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정체기를 거치면서 일정하게 정리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만한 돌들을 놓아가면서 예. 진전시켜 나가는데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면 아마도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담 여부 성사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